안녕하세요. 마감전 작전타임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전 작전타임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성공투자 확률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를 코치로 모시고 특징 업종과 섹터에 대해서 다뤄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방송의 하이라이트,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02-2638-3948 또는 문자샵 3989로 고민이 있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그리고 간단한 고민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보겠습니다. 지난주 미증시는 연준 인사들의 시장 친화적 발언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주 국내 시장을 복귀해 보면요, 외국인의 과매도세에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였고요. 또 연준 위원들의 말 한마디, 그리고 지표 하나에 흔들리는 장세였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그래도 상승 출발해서요, 현재 이 시간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힘으로 지금 보합권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 홀로 순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국내 증시를 좌우하는 이 AR 관련 큰 이벤트는 부재한 가운데 한국 시간으로 목금, 양일간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조금 차분한 한 주를 보낼 수 있을지 오늘 출연해 주시는 코치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시장이 한시 부근으로 이렇게 보합권 등락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변동성이 참 심한데 어떤 작전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전략은 이 트랜지션, 즉 공수 전환의 전략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현재 시장은 지금 대내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이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안정적인 시장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단기 그리고 스윙의 관점으로 좀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수익을 얻어가는 그런 전략들이 지금의 시장은 이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트랜지션, 즉 공수 전환 전략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양시장 변동성이 심한 가운데 트랜지션 전략을 들고 오셨고요. 이럴 때는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네, 오늘 오스틴 코치님과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양명지 캐스터와 함께 자세한 국내 증시 실시간 현황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양명지입니다. 월요일 시작입니다.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 모두 양지수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증시라는 코트 위에서 활약한 종목 선수들의 움직임 저와 함께 빠르게 짚어보시고요. 잠시 후 성공적인 코치를 해주실 오스틴 코치님과 함께 구체적인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연준발 비둘기 신호에 패드워치까지 요동쳤는데요. 존 윌리엄스 연준 총재는 further adjustment, 가까운 시기에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연설 직후 패드워치에 따른 12월 기준금리가 인하될 확률은 71%로 전일의 39.1%에서 급등했는데요.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엔비디아에 대한 이 GPU를 중국 수출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투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에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기운을 받은 국내 증시는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양대 시장이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 모습입니다. 이번 주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어서면서 이 원화 약세는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 흐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0.35% 약보합으로 3,839선에서 지수 형성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더 부진한 모습입니다. 전장보다 1.59% 떨어진 850선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인 반도체 투톱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세 시연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주도주인 조방원 보시면요. 우크라이나 종전을 둘러싼 여러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동기어, HD 현대인프라코어 등 급등하면서 재건 관련주는 강하지만 방산 관련주들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건 관련주들은 다시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고요. 방산주는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조선과 원전 관련주도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회 일정 소화하면서 상승 탄력은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STO 관련주들도 상승세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가 그래도 주말 사이에 반등을 해줬죠. 이 점도 STO 관련주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새로 상장된 삼양바이오팜이 상장 첫날 상한가에 직행했고요. D&D 파마텍은 메세라 인수 후에 GLP-1 경쟁의 중심축으로 진입하면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봇 관련주도 개별 종목 장세 시연해내는 반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역시 하방 압력 받아갑니다. 전체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기관이 전기전자 업종에서 가장 크게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8,484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이 7,392억 원, 216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도로 2,008억 원 순매도, 기관 100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 홀로 2,122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오스틴 코치님과 시황솔루션 함께 하시죠. 네, 이렇게 국내 증시 현황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시장 이야기 코치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코치님 지금 네. 원달러 환율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원화 약세입니다. 1,476원이고요. 또 지금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겨우 지수를 받쳐주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환율적인 부분이 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또 환율이 굉장히 높게 뛰었는데 오늘 환율이 이렇게 높게 뛴 이유가 일단은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들로 이렇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근 이슈로 나왔던 것들은 이제 일본의 또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돈을 이제 풀면서 엔화 약세가 굉장히 심해졌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안 좋은 어쨌든 영향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 그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크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당장에 좀 1,470원 이하 그 부근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좀 안정화가 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기조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까지 합쳐서 지금 외국인들이 이번 달 지금 24일이죠. 네. 11월 이번 한 달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제가 봤을 때 대략 14조 원을 팔았습니다. 거래소에서만, 코스피에서만.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개인과 기관이 이제 다 받아주고 있는데 이런 좀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등 그리고 환율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악재로 작용하면서 외국인들의 이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다시 순매수로 전환될 때를 우리는 좀 노려보고 확실히 네.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12월 중순까지는 조금 이런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12월 10일 넘어서는 우리나라 이제 미국이죠. 미국의 FOMC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이런 네.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좀 외국인들도 순매수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2월 FOMC까지는 우선은 변동성이 심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럴 때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섹터를 담아봐야 하는지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간단하게. 네, 그래도 제가 방송에 나와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네. 제약바이오와 그리고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도 이제 오늘 또 부각이 되면서 이 증권과 지주사 쪽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만 일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밑에 단에 또 이제 화장품, 이제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이죠. 네. 이 한일령 관련주들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면서 또 굉장히 많이 눌려 있습니다. 눌려 있는 상태여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돌아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좀 눈에 띄는 지금 시장인데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미리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12월 FOMC까지는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럴 때는 반도체와 또 한일령 관련주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야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다음은 오늘장에서 돋보였는 특징주 3가지가 있습니다. 양명지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이번에는 특징주 작전 타임입니다. 지금 만나보는 이 종목들은 작전 타임이 반드시 필요한 선수들인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의 특징주 3가지입니다. 바로 D&D 파마텍, NC소프트, 하이젠 R&L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 D&D 파마텍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D&D 파마텍의 급등세가 돋보입니다. 삼성증권은 D&D 파마텍에 대해 화이자의 메세라 인수로 지속형 주사제, 경구용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재확인된 가운데 내년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인 DD01의 48주 생검 결과와 경구 GLP-P1 결과 확인으로 인해 파이프라인 가치가 재평가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2건의 핵심 임상 데이터 발표인데요. 증권사에서는 메세라 인수는 딜의 끝이 아니라 임상 모멘텀의 시작이라고 강조합니다. 내년 상반기 2번의 결정적 데이터 발표를 통해 D&D 파마텍이 주가에 강력한 이 긍정적 변곡점을 만들지 잠시 후 오스틴 코치님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입니다.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의 신작 아이온2가 출시 직후에 잡음에도 불구하고 초반 흥행 흐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시 4일째 기준 1일 사용자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서면서 그간 NC소프트는 신작을 공개했다가 급락하고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지속해왔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출시 초기에는 급락하고 접속 오류와 과금 논란으로 투자 심리가 흔들렸지만 빠른 소통과 컨텐츠 조정이 이어지면서 주가도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PC 자체 결제 비중이 90% 이상으로 확인되면서 실제 매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게임주 중에는 콘솔 시장도 눈여겨봐야겠는데요. NC소프트와 함께 펄어비스, 넷마블과 같은 국내 게임사들은 내년 콘솔 시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스틴 코치님과 함께 게임주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하이젠 R&L입니다. 오늘 장 초반 잠잠하던 로봇 관련주들이 개별 종목 이슈 소화하면서 하나둘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그중 하이젠 R&M이 휴머노이드 산업 로봇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개발 완료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젠 R&M의 올해 3분기까지는 부진한 실적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연구원들은 최근 판로 개척에 성공해 4분기부터는 수출 매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이라며 분기 매출 반등과 함께 수익성도 소폭 개선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하이젠 R&M은 전방 시장 부진을 판로 개척으로 만회하는 가운데 휴머노이드 사업에 있어 핵심 중요 제품인 이 액추에이터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나서는 하이젠 R&M의 투자 전략, 잠시 후 오스틴 코치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코치님, 오스틴 코치님 모셔봤는데요. 코치님과 함께하는 작전 타임 참여 방법 안내해 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의 가장 중요한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48로 전화 주셔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알려주시면 코치님의 솔루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샵 3989로 같은 내용 보내주시면 접수 받은 대로 TV방송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황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 3가지 알아보고 왔고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코치님과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D&D 파마텍입니다. 이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 지수의 변동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52주 최고가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자세히 보면 메세라가 D&D 파마텍의 라이센스를 사가면서 지금 부각이 됐거든요. 네. 근데 또 오늘 또 제가 보니까 이 D&D 파마텍 자회사요, 발테스 시퀀스가 엔비디아와 협력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더블오제까지 있는데 네. 근데 또 차트를 보니까 너무 고점이에요. 맞아요. 보유자의 영역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이 차트를 먼저 물어보셨으니까 말씀을 네. 드려보자면 이제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는.
근데 그래도 뭐 1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오면은 약 9만 원 아래까지 이 약 8만 5천 원 라인까지는 내려오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의 이 주가 상승 탄력도나 그리고 지난주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주가의 상승 탄력이 이 5일선 위로 강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단기적인 눌림목은 안 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앵커님과 이제 캐스터님들이 굉장히 잘 이 모멘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 호재가 있죠. 이제 엔비디아와 이 존 호프킨스 의대와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브레인 문샷 프로젝트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네. 이제 내년 1분기에 또 공개될 예정인 이 나쉬 이 후보 물질의 이 초기 임상 결과 모멘텀도 이렇게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좀 호재 소식으로 작용하고, 또 최근에 제약바이오 sek터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겹쳐지면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골든 크로스를 형성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를 동반해서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냥 보내줘야겠지만, 만약에 11선까지 밀린다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내년까지 이제 모멘텀을 봤을 때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제 임상에 대한 결과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브레인 문샷 프로젝트까지 우리가 좀 미루어 봤을 때 내년 상반기 최소한 1, 2월까지는 그래도 이 흐름 추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D&D 파마텍이 이제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이 네.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사실 그 밑에 단으로는 우리가 한미약품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지금 대부분 차트 최상단의 위치에서 지금 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선점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금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11선 또는 21선에 맞닿아 있는 지금 상황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한미약품에 대한 모멘텀은 사실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 기대감, 그리고 또 신약 가치의 상승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래도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D&D 파마텍보다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됐고 지금 살짝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해 있는 대략적으로 44만 4천 원 라인 부근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살짝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네. 지금 윗꼬리를 남기고 살짝 십자 도지 캔들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충분히 저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진입해도 굉장히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D&D 파마텍 지금 너무 고점이라서 반대로 우리가 한미약품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코치님 질문 네. 하나만 드려볼게요. 오늘 펩트론이 지금 코스닥 시장을 거의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네네. 15% 급락 중인데 간단하게 왜 이렇게 내리고 있을까요? 일단 저도 펩트론 오늘 오전부터 계속 빠지더라고요. 네, 확실히. 왜 그래요? 이게 종목이 오늘 저가를 보시면은 거의 마이너스 22%까지 빠졌던 상황에서 지금 마이너스 14%로 그래도 밑거리를 남기고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된 악재가 크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지금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 강하게 급등을 하고 지금 양봉 캔들이 크게 떴죠. 이 크게 뜬 이후에 지금 차트도 지금 고점에 위치해 있는데, 이 신고가 영역까지 달성한 후에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생각보다 좀 크게 나왔다. 네. 네, 크게 나오고 지금 다시 60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에 맞닿아 있는 현재 이 29만 2천 원짜리에서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단기적인 악재 소식은 뭐 이제 장 마감까지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소식이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아직 특별한 소식은 없고 그냥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강하게 출회됐다라고 좀 판단하고 이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과대된 만큼 다시 또
이 모멘텀 자체는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더 대략적으로 한 5일선에 위치해 있는 34만 원 라인까지는 회복 탄력성이 거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GLP-1 비만 치료제 관련주 지금 펩트론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단순히 우선은 차익 실현 매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미약품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볼게요. NC소프트입니다. 지난주에 아이온2를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발표를 하자마자 급락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뭐 서버 중단과 또 가한 패키징 과격 때문이다라고 이런 네.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사실 NC소프트는 리니지가 메인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사용자가 줄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확실히 게임 산업이 지금 아무래도 모바일 쪽으로 게임 이 트렌드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PC 시장에 좀 수요가 많이 줄고 있고 또 어린 친구들이 사실 저희 90년대 때는 사실 자라면서 PC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시대의 어린 친구들은 이 자라면서 핸드폰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래도 모바일 쪽으로 좀 시대의 흐름이 넘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오늘 NC소프트가 이제 아이온2 저번 주 수요일 날 출시를 했었죠. 사실 아이온2를 저도 해봤어요, 주말 동안. 네. 해봤는데 왜 이렇게 빠질까 주가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해봤는데 근데 재밌더라고요. 왜 그러죠? 재밌긴 한데 네. 아직까지 그 서버의 이 뭐랄까 예, 안정성이나 이 최적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이용하시는 사용자분들? 이용자분들이 좀 불만을 갖고 있지 않나. 그리고 과금 유도도 좀 심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네. NC 소프트의 이 게임 자체성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온2도 역시 아니나 다를까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해서 최근에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게임성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용자 수가 1일 이용자 수가 지금 150만 명 정도 이제 돌파를 했다고 얘기가 나온 것을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다시 돌아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다시 이 23만 원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눌리고 있다는 것도 좀 감안은 해야겠지만 네. 지금 20만 원 라인에서 아직 윗꼬리를 남기고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오늘 120일 이동평균선에 위치해 있는 약 20만 5천 원 라인까지 올라와서 마감을 해줬으면 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은 하고 있지만 근데 지금 20만 원 라인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네. 차라리 지금 조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스윙의 관점으로 보고 싶다. 내년까지는 바라볼 게임 종목을 찾고 있으시다 하시면은 이 펄어비스 종목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붉은 사막 쪽에서 붉은 사막의 이 출시 모멘텀도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부각됐다가 다시 빠지고 있죠. 이 모멘텀이 살짝 사그라들면서 근데 이제 또 내년에 넘어가는 시점에서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노리고 단기적인 스윙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NC 소프트는 그래도 네.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23만 원, 24만 원까지는 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아니면 스윙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승의 폭이 생각보다 둔화될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오늘 그리고 어제까지는 지금 들어온 지난 거래일까지 들어온 것을 봤을 때 이 120일 이동평균선이 돌파할 때 그때 이제 충분히 매매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NC소프트 우선은 우리가 당장 매수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펄어비스 종목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볼게요. 로봇 관련주입니다. 하이젠 RM입니다. 오늘 로봇주들이 지금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스마트 액추에이터에 거는 기대라는 신규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오늘 이 종목 주가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 근데 또 차트상으로 보면요.
78,000원 경신 후에 지금 주가 계속해서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사실 상승 추세에 올랐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로봇 차트, 로봇 섹터에 있는 차트들을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네. 찍고 횡보를 하고 있어요. 네. 대부분. 하지만 근데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자면 일단 하이젠 R&M 종목 보시면은 지금 60의 이동평균선에 딱 걸쳐 있는 상황이에요. 딱 걸쳐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으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고점 찍고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고 또 다른 종목 한 종목 더 보여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이죠. 네.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근데 다른 타 이제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 대비해서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도 지금 가격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매매할 수 있는 시점이 좀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당장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이번 주 좀 흐름을 지켜보면서 단기적인 지지 라인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 대부분 이 단기적인 이동평균선인 21산 밑에까지 지금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물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 한 2, 3일 정도는 캔들을 더 지켜보고 그때 이제 이미 조금 고점에 몰려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판단하셔서 충분히 지금 차트가 많이 조금 단기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 다시 돌아 나오는 캔들이 나올 때 네. 우리가 그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로봇 섹터는 그래도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로봇 섹터 그리고 이 로봇 섹터도 지금 전반적으로 내년부터도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엔비디아 쪽이나 테슬라 쪽에서도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이 올해도 물론 지금 주가의 탄력도가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년부터도 충분히 지금보다 더욱더 상승 탄력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의 주도주로서 조금 활약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단기적인 눌림목에 나오고 오늘같이 이렇게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네, 7% 차트가 7% 오늘 뛰고 있죠. 네. 사실 오늘 따라붙어도 괜찮긴 하지만 저는 다음 날까지 한번 보시고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12선까지는 올라오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12선을 단기적으로 좀 맞고 다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하루 이틀 정도는 캔들을 더 지켜보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진입을 해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하이젠 R&M은 우선은 제대로 된 양봉이 떴을 때 우리가 그때 매수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코치님 지금 네. 로보티즈는 7% 급등하고 있어서 우리가 추격하기는 조금 부담일 것 같고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두산 로보틱스 지금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데 네네네. 혹시 로봇 섹터 성장주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최선호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선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나마 그래도 다른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은 물론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실적이 좀 흑자 전환을 하고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삼성전자와 지금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이 돼 있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우리가 가장 탑픽으로 좀 보고 지금 주가도 보시면은 대략 36만 5천 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단기적인 지지 라인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36만 5천 원 라인이 단기적인 지지 라인으로 잡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부터 충분히 조금씩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모아가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로봇주는 하이젠 R&M보다는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우리가 눈여겨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02-2638-3948 또는 문자샵 3989로 고민이 있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좀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마감 전 작전 타임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참 시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내 포트에 고민이 있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022638-3948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민이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부탁드릴게요. 네, 종목 NC소프트고요. 네. 매수가 23만 원에 비중 6%요.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최근에 좀 급락했다가 오늘 좀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매수 가격까지 회복이 가능할지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손실 중이신데 얼마 전에 신작을 출시하고 지금 급락 중인데 오늘 그래도 반등 중입니다. 코치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NC소프트 종목이시고 매수가 23만 원에 비중 6% 맞으실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특징주로도 다뤄드렸듯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120일 이동평균선이 돌파하는 여부가 좀 중요합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이 대략적으로 20만 5천 원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를 얼마나 빠르게 돌파해 주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23만 원 라인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6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해 있는 21만 원 부근에서 지금 비중이 6%이시기 때문에 절반 정도 더 비중을 태우셔서 이제 평단가를 낮추시고 이 23만 원 부근에서 다시 익절하시는 전략, 이런 전략이 좀 유효할 것이다 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원하시면 아래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완료.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예. 네, 반갑습니다. 고민이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부탁드릴게요. 삼성 SDI이고요. 네, 32만 원에 비중 30%인데요. 네, 이거 뭐 저번에 좋다 해가지고 한번 샀더만데 이게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네, 네. 이게 저 배터리주가 요새 뭐 힘을 못 쓴다고 뉴스 자꾸 나오고 적자락해가지고요. 이걸 팔아야 될지 안 그러면 갖고 가면은 그거 좀 올라갈지 고민이라가 전화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32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최근에 매수하신 걸까요? 예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코치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삼성 SDI의 32만 원 매수가이시고 앞으로의 예. 전망이 좀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셨었죠. 예, 예.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내년까지는 충분히 32만 원 위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예. 왜냐면은 2차 전지가 최근 시장 자체가 빠지면서 저번 주에 2차 전지도 같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2차 전지 섹터에서 이 ESS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ESS에 대한 이 내년 매출 비중과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것들이 확실히 이제 실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이 커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테슬라 쪽이랑 관련된 이 ESS향 이 매출 공급 계약 체결까지 하면서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를 내년부터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좀 중요 포인트이고요. 사실 비중이 조금 30%여서 너무 크신데 일단은 지금 라인에서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전략이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비중이 좀 낮으셨으면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이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그리고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좀 유효한데, 아무래도 비중이 너무 30%로 많이 비중이 차지하고 계셔서 그냥 홀드하시고 내년까지 상반기까지는 조금 바라보시는 전략 좀 길게 바라보시고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가격은 목표가를 얼마 잡으면 되겠습니까? 네, 목표가 정도는 그래도 전고점에 위치해 있는 약 34만 원에서 35만 원 라인까지는 그래도 내년에 우리가 1, 2분기까지 접어들었을 때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실적도 이제 더욱더 개선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한 개 더 물어봅시다. 네네. 지금 저 포스코 푸초엠을 지금 한 30% 갖고 있거든요. 아, 네. 그것도 지금 22만 원 주고 샀는데 그거를 그러면은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막 같이 동계뿐만 동계 가지고 내년에까지 가지고 34만 원, 35만 원 갈 때까지 갖고 있으면 그거는 또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포스코 퓨처엠도 상당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비중 종목을 두 종목 다 좋은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나 이 포스코 홀딩스가 그래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 쪽에서 이제 만들어낸 뭐 원자재 같은 거를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재판매하는 구조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또 내년에 2차 전지 섹터가 좀 전반적으로 상승해줄 때 포스코 퓨처엠은 더욱더 상승 탄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 종목을 매도를 하셔서 한쪽으로 합치는 것보다 이렇게 분산으로 그대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올해까지는 안 되겠네, 그죠? 내년 돼야 되겠네,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내년까지는 보셔야 이 유의미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내년 그러면 상반기 돼야 됩니까? 이러니까 내년 안 그러면 2월 달에 한 3월 달 안으로 뭐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도 한 3, 4월, 4월까지는 좀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아니면 네, 아래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한 전략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삼성 SDA 우선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34만 원에서 35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원하시면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02-2638-3948 또는 문자샵 3989로 현재 고민이 있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명은 한화시스템이고요. 매수가는 52,5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빠지고 있네요. 앞으로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데요, 코치님. 네. 이 종목 보니까 10월 말에 고점을 경신 후에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거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손실을 줄일까요? 네, 일단은 방산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차트가 비슷한 흐름이에요. 아무래도 오늘 최근 이번 주와 그리고 오늘과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반대로 이제 방산 섹터가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살짝 단기적인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 좀 다시 반등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가 부근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어디로 또 잡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밑꼬리를 달리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47,500원 라인 부근에서 일단은 지지 라인이 잡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추가 진입을 하실 수 있으시는 이 비중이 남아 있으시면 조금이라도 이 평단가를 낮춰서 조금 더 길게 바라보고, 그래도 하나 시스템 자체의 이 펀더멘탈적으로는 훼손되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길게 바라보고 추가 매수를 진입해서 빠르게 평단가를 낮추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한화시스템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요, 아래 하단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 상담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02-2638-3948 또는 문자샵 3989로 고민이 있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명은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매수가는 26,7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이 종목 오늘 바닥인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비중을 더 실을까요? 라고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코치님. 네네. 지금 현재 이 시간에 26,650원인데 네네.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오늘 사셨대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오늘 사셨으면은 일단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 문자 해주신 분께서 차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오늘 라인에서 잘 사셨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잘 잡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은 일단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부터 올라가게 되면은 추가 매수보다는 이제 불타기를 하셔야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이제 2만 한 5천 원 라인까지 올라왔을 때 이제 상승 추세에 있을 때 다시 올라올 때 그때 이제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이제 통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비중을 좀 높이시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더욱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제 전공정 장비단에 있는 종목으로서 최근 낙폭이 좀 과대했는데 이 갭을 메우러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갭을 크게 형성하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갭을 크게 다시 말아 올리면서 이제 28,000원 라인까지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미뤄 봤을 때 여기까지 이 28,000원 라인까지 올라오면 그때 비중을 더 실어서 이제 상승 추세에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반도체 섹터, 이 소부장 섹터의 업황이 조금 더 살아나게 되면은 이 종목도 다시 지금 3만 원 라인에 형성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탄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정말 저는 그래도 잘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28,000원 위에서 추가적인 매수 전략을 통해서 그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28,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해도 무관하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명은 UIL이고요. 매수가 3,875원에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고민이 매수하고 지금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라고 코치님 남겨주셨는데 네. 제가 보니까 차트상으로 보니까 한 3,875원이면 한 7월 달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후부터 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추세 자체가 너무 하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네. 이동평균선 자체도 지금 데드크로스로 완전히 형성이 되어서 이 22 이동평균선 위를 막고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자꾸 떨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인에서 그래도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저는 굉장히 그래도 이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도 그렇고 이 외국인과 기관의 이 수급 자체도 크게 들어오진 않고 또 관련된 업종에 있는 지금 업황 자체도 아직까지 크게 살아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르게 손실 처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이제 편입을 해서 그쪽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정리드려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UIL 현재 지금 손실이 많으신데요. 지금 우선은 손절하시고요. 종목 교체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그럼 사야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다면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부족하신 분들도 똑같이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시청자 커뮤니티 방에서 추가적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치님 네. 이제 종가 베팅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네. 종목 살짝 보니까 저도 이 기업의 화장품을 쓰고 있는데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들고 온 이 종가 베팅 종목은 APR 종목을 들고 와봤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APR은 화장품과 홈뷰티 디바이스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화장품 섹터를 주도하고 있는 이제 대장주로 활약을 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화장품 섹터의 이 전반적인 이 흐름 자체가 이 모멘텀의 부재로 인해서 단기적인 기관 조정과 가격 조정을 같이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근데 최근에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졌죠. 저번 주에 이제 중국과 일본의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현재 중국은 앞으로 한일령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업종들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에 있는데. 특히 일본에 대한 이 화장품 수입 금지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APR 종목을 들고 와봤고요. 지금 중국 쪽에서 이 국가 통계에 따르면은 24년 중국의 일본산 화장품 수입액이 약 31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해산물 쪽에서 이 수입액은 이 4천만 달러도 안 되는 이 수준으로 봤을 때 이 화장품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 제품을 쓰던 이 중국 소비자들이 이 대체제로 한국 기업의 이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이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 홈뷰티, 이 디바이스 쪽에서 지금 이 기업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이 일본의 야만과 파나소닉 제품인데, 이 중국이 일본 화장품 수입을 제한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 APR의 홈뷰티 제품들이 반사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라서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종가 베팅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다음으로 실적 보시면은 매출과 3분기 매출을 좀 가져와 봤는데,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이런 부분들 역대 최대 이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까지 봤을 때 앞으로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들고 와봤습니다. 지금 고점 찍고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거친 후에 단기적인 지지라인을 만들고 U자형 패턴, 이 컵 형태로 지금 돌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절반 정도 지금 왔는데,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진입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 APR 종목에 대한 자세한 공략 타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대장주죠. 오늘 첫 번째 종가 베팅은 APR 들고 나오셨고요. 종목은 너무 좋은 거 압니다. 자,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 방송 한 3분 남았는데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오늘 종가 베팅 두 종목 다 모두 얻어가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코치님 두 번째 종목 볼게요. 네네. 제가 살짝 보니까 전력 관련주던데 네. 오늘 전체 지수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전력, 원전 지금 다 빠지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에요? 네, 오늘 두 번째 종가 베팅 종목은 이름이 없는 히든 종목이죠. 네. 이 종목은 전력기기 섹터에서 한 종목 가지고 와봤고요. 이 기업은 전력기기 관련주로서 이 저압부터 초고압까지 이 다양한 전선과 변압기, 이 차단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데이터 센터로의 캐펙스를 굉장히 확장하고 있고, 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전력망 노후화 시기가 겹치면서 지금 전력기기 교체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전력기기 섹터가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보다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기업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서는 이제 작년 10월 달에 완공된 이 공장 증설, 이 캐펙스 증가에 대한 효과입니다. 공장 증설을 통해서 이제 전선 부분에서 약 2,400억 원, 그리고 변압기 부분은 1,700억 원 수준의 증설을 진행함으로써 이 증설 효과가 앞으로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이 실적에 찍힐 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종가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상반기까지 시험 가동과 이제 램프업을 통한 램프업을 위한 준비가 지금 진행 잘 되고 있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장 가동이 진행되면서 이 실적 상승세가 뚜렷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적 한번 보시면 이번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긍정적으로 잘 나왔고, 이제 내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매출액 정도만 나와 있죠. 일단 매출액만 보더라도 굉장히 3분기보다 더욱더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아마 영업이익도 4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음으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이제 단기 낙폭을 거치고 다시 반등하고 있는 추세를 봤을 때 이제는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세한 종목명과 자세한 가격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 마치고 자세한 정보들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명은요, APR이고요.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저희가 아래 하단 QR코드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전력 관련 기기 관련주니까요.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